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포토샵 1급 기출문제를 CC 2025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3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 번호까지 넣으셔야 되고요.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있습니다. 정확한 파일의 이름과 경로 확인해서 전송을 하시면 될 텐데요. 파일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JPG와 PSD. 이 두 가지 버전은 서로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 0점 처리한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 포맷은 꼭 최종적으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서로 크기 변환해서 전송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든 수험자는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 시작 전에 작업 환경을 설정하시면 안 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시험 시작 전에는 포토샵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소프트웨어의 이상 유무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시작 전에는 환경 설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이미지들은 GTQ 안에 이미지 파일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 찾아다가 소스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각각의 조건에서 언급이 되지 않은 내용들은 출력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에 제시한 조건과 출력 형태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문제지에 있는 조건이 더 우선이다 라고 했네요. 주의하시고요. 배치의 편의를 위해서 출력 형태의 눈금자가 보이는데 거기서 보이는 단위가 픽셀 단위라고 했죠. 저희도 감안해서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대부분은 서체를 다 지정을 해주는데 혹시라도 서체 지정이 없을 경우에 한글은 굴림이나 도둠으로 영문은 에이리얼로 작업하세요 라고 했네요. 이미지에 대해서 별도의 처리 조건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RGB 8비트로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해상도도 72픽셀인 거 꼭꼭꼭 확인을 해주세요. 레이어는 각 기능별로 분할을 해야 된다. 임의로 합칠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와 도형을 두 개 합쳐가지고 하나의 레이어로 묶어버린다든지 그룹이 아니라 레이어를 컨트롤 E 눌러서 합쳐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텍스트에 대해서도 도형에 대해서도 0점 처리한다 라고 하니까 임의로 레이어들은 합치시면 안 됩니다. 레이어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다 살아있어야 해요. 그럼 환경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하시고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워크스페이스 작업 환경 보이시죠?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은 되어 있을 텐데 혹시라도 패널들의 위치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리셋 에센셜이라고 해서 창들의 위치를 초기화시켜 주시고요. 왼쪽에 있는 툴박스의 경우에 한 줄짜리로 보겠다, 두 줄짜리로 보겠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선택이 가능하시죠? 저는 일단 두 줄짜리로 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 수정 가능하죠?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 옆에 서브 메뉴들 아무거나 누르고 대화창을 띄울게요. 메뉴를 누를 때마다 옵션들이 펼쳐지는데 저희는 문제풀이할 때 살펴볼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컬러 테마가 있어서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난 밝은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밝은 테마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워크스페이스에서 오픈 다큐먼트 에즈 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작업창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은 상태로 작업을 할 거예요. 창문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여기 있는 오브젝트를 끌어다가 저쪽에다가 옮길 때 직관적으로 보면서 작업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일단 이렇게 탭을 꺼놨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툴이라고 해서 도구 쇼 리치 툴팁이 혹시 켜져 있으면 자꾸 도구 선택할 때마다 커다랗게 이미지를 쫓아다니니까 이 친구도 좀 V체크 해제시켜 주시기를 권하고요. 커서의 모양 동글동글하게 브러쉬의 크기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노멀 브러쉬 선택을 하셔야 브러쉬의 크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유니트 단위, 눈금자에서 보이는 단위는 픽셀 단위다 라고
답안 작성 요령에서 제시했었죠. 글자의 크기는 포인트 단위니까 그것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작업을 하실 때 뒤쪽에는 배경과 색깔이 잘 구분되길 원한다면 컬러를 여기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글꼴을 찾으실 때에 영문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고 하는 아이가 V체크가 되어 있어서 궁서, 도둠, 굴림 이런 한글 글꼴도 영문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놓으셔야 한글 글꼴의 경우는 한글로 보이니까 요거도 해제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400에 500짜리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문제번호 1까지 붙여주겠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400에 500짜리 숫자값 넣어주셔야 되겠죠. 해상도 72라고 하는 거 엄청 중요해요. 컬러 모드 RGB의 8비트입니다. 백그라운드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이 친구는 작업이 끝났으면 크리에이트 해서 새로 만들었고요. 출력 형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눈금자 보입니다.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네요. 뷰에서 룰러스 켜주시면 눈금자가 보일 거예요. 좀 창이 작으니까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좀 키우도록 할게요. 소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급의 1번 파일 오픈. 시험장에서 GTQ 안에 이미지까지 잘 찾아 들어가시고요. 1급의 1번 열어주겠습니다. 창문이 이렇게 따로 열리는 거 확인되시죠? 이미지의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 올게요. 지금 우리는 400짜리 준비했는데 500보다 커 보이죠?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가셔서 폭을 400이다 라고 바꿨더니 높이도 알아서 같은 비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쪽만 맞춰 오시면 돼요. OK 해서 크기를 줄였고요. 이동 도구로 이 이미지를 질질 끌고 갖다 놓습니다. 원본은 닿도록 하죠.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과물 보시고 비슷하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의 이름은 임의로 이렇게 레이어 1이라고 들어올 텐데요. 레이어의 이름은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꾸실 수 있어요. 1급의 1번에서 가지고 왔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나중에 레이어 찾기가 편하니까 이름을 바꿔주시기를 권합니다. 점수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귀찮으시면 안 하셔도 괜찮기는 해요. 1급의 1번에서 필터를 컷아웃 적용해라 라고 되어 있죠. 필터 메뉴 가셔서 필터 갤러리 찾겠습니다. 아티스틱 그룹에 컷아웃이라고 하는 아이가 바로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어느 그룹에 있는지 찾기가 어려우시다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세이브 패스라고 해서 전등 모양 요 친구죠. 요거 만들어서 패스를 저장해라 라고 했네요. 많이 헷갈리지 않으시면 배경은 그대로 켜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좀 그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레이어는 눈을 감겨주시면 방해받지 않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이렇게 절반 정도 이 오른쪽에 배치해서 작업할 거다라고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 놓는 게 좋겠죠. 이 안에다 작업할 거다라고 마음먹고 펜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도형을 이용하셔도 되고 편한 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전등갓을 그려볼 텐데요. 그 전등갓에 대해서 반쪽만 그려서 이걸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펜도구를 들어서 작업할 겁니다. 위쪽에는 옵션을 확인해 주세요. 레이어를 만들면서 할 거니까 쉐이프라고 선택을 해주시고요. 색깔이 눈에 잘 보이게 필 컬러 있다. 스트로크 선은 굳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클릭해서 대충의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곡선이 필요하면 드래그, 직선이 필요할 경우에 이 친구는 곡선 더 이상 핸들 나오지 않도록 Alt 누른 상태에서 중심점 콕 찍어주면 핸들이 잘리죠. Alt 눌러서 중심점 클릭해서 자르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전등갓이 반 그려졌어요. 이 친구를 하나 더 복사해서 그걸 그대로 뒤집어 줄게요. 선택을 하겠다라고 펜툴 아래 보시면 패스 셀렉션 보이시죠?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더하기 모양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빼시면 하나가 더 생성이 돼요. 같은 레이어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요 모양을 반대로 뒤집어 줄 거니까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자유롭게 내가 변형을 시켜줄 거야.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 뜨는 거 보이시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뒤집어 줄 수 있고요. 가져다가 철컥 붙이시면 되겠죠. 두 아이는 한 덩어리로 같이 합쳐졌으면 좋겠네요.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다시 해주세요. 합쳐주겠다라고 이 친구를 컴바인으로 바꿔주시면 될 텐데, 자, 레이어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 보이고요. 이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이 친구 두 개를 싹 다 잡으셔서 패스 오퍼레이션 두 개 합쳐주세요 라고 머지 쉐이프 한 덩어리로 합쳐졌습니다. 들어서 옮겨보시면 중간에 선들이 없어진 거 보이시죠?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 워낙 자주 쓰니까 요거는 단축키를 쓰시는 걸 권합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라든지 위치 조절 가능해요. 같은 레이어에서 전등의 받침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동그랗게 그려줄 때는 굳이 펜 툴을 이용할 필요 없이 일립스 이용하시면 되겠죠. 일립스 바꿔줄 거고요. 위쪽에 있는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다. 필 색깔은 들어있는데 스트로크 선은 없을 거다. 패스 오퍼레이션 보시면 뉴 레이어가 아니라 난 합칠 거거든. 컴바인이라고 바꿔주시면 될 텐데, 혹시라도 컴바인이 안 눌러진다 하시는 분들은 레이어 패널에서 요 쉐이프 레이어를 다른 데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인식이 제대로 될 거예요. 레이어 다른 거 선택했다가 되돌아오시면 컴바인으로 제대로 인식될 거다. 클릭 드래그해서 일립스 만들어 줄 거고요. 네모지게 요만큼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모지게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렉탱글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엔터 쳐서 일단 작업을 마무리 시켜 줄 거고요. 레이어 잘 되어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쉐이프, 필, 스트로크 이번에는 뺄 거거든 이라고 서브 트랙으로 갈아 끼웁니다. 인식이 안 되면 다른 레이어로 갔다 돌아오시면 인식이 제대로 될 거예요. 코너를 부드럽게 동그랗게 할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는 코너는 0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클릭해서 쭉 빼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뺄 거예요. 이렇게 선들이 남아있으면 예쁘지 않으니까 그때그때 머지 쉐이프 컴포넌트라고 정의를 해가면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다리 부분에 대해선 추가해야 되니까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이번엔 합칠 거다라고 컴바인 클릭 드래그해서 다리 부분 추가할게요. 위치라든지 크기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패스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하시고 위치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방향키 눌러서 조절했습니다. 사각형 길다랗게 추가할 거니까 컴바인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방향 조절할 수 있다. Alt 누르면 더하기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결과물과 크기 비슷하게 보이면 작업이 끝난 거 레이어 하나로 작성된 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만들어진 아이를 꼭 패스 저장해라 라고 했으니까 레이어 패널 옆에 보시면 패스 패널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아이 무시하고 그걸 하나 더 저장을 하겠다라고 요 패스 비어있는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세이브 패스 뜰 거예요. 혹은 그 옆에 있는 3줄이 메뉴를 콩 찍으셔서 세이브 패스라고 하셔도 똑같죠. 전등 모양이라고 이름 넣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존에 있던 패스와 내가 새로 만든 패스 둘 다 남아 있는데요.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로 돌아오게 되면 다른 작업할 때마다 계속 얘가 걸리적거릴 테니까 비어있는 공간 누르셔서 선택을 해제를 해주세요. 동그라미 3번 마스크 작업하겠습니다.
전등 모양과 1급의 2번 이미지를 이용해서 클리핑 마스크 작업해라 라는 얘기인 거죠. 이 전등 모양만큼만 1급의 2번이 보이도록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일단 눈 감았던 1급의 1번도 눈을 뜨겠습니다. 파일을 오픈해서 1급의 2번 열어주도록 하죠. 이 친구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2번에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정리를 하고 갈게요. 클리핑 마스크를 할 때는 레이어의 순서 중요합니다. 잘라주는 도형 밑에 깔려 있고요. 잘리우는 이미지는 그 위에 얹어져 있어야 해요. 잘리우는 이미지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만 잘리워서 이미지가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서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 선을 줄 건데요. 이 선은 도형에 지금 선 그려져 있으니까 1급의 2번이 아니라 쉐이프 도형 만들어 놨던 이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레이어 스타일 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FX라고 해서 레이어의 스타일 선택할 수 있는 메뉴 있어요. 스트로크라고 선택할 거고요. 여기에서 선의 두께값 4 그리고 그 타입은 그라디언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를 4 그리고 필 타입은 컬러가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바꿔줄게요.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 색깔 단축 자체를 쿵 찍으셔서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 물감의 색깔이에요. 이 친구들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바꿔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 339933이라고 값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 될 텐데 숫자들이 이렇게 33, 99, 33 쌍둥이 글자들의 경우에는 하나씩 축약해서 쓰셔도 돼요. 3, 9, 3 똑같이 녹색으로 나타나는 거 보셨나요? 오케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색깔도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넣어주도록 하죠. FF, FF66, FF6이라고 짧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록과 노랑으로 색깔 바뀌는 걸 확인해 봤는데요. 결과물에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초록과 노랑이 배치가 되어 있죠. 우리는 방향성이 다르니까 앵글 값도 맞춰주셔야겠습니다. 앵글 이렇게 90도로 되어 있는 거 바늘을 쭉 당기셔서 결과물처럼 노랑이가 오른쪽으로 가게 배치하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내부 그림자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너 섀도우도 같이 체크를 하고 나올게요. 이너 섀도우의 경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체크를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농도가 너무 옅어서 잘 안 보이시면 오퍼시티 농도 값이라든지 거리 값들은 여러분들께서 보기 좋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동그라미 4번 1급의 3번 가지고 오셔서 레이어 스타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1급의 3번 이미지를 불러올 때에 요게 이 클리핑 마스크보다 위쪽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제일 위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시고 작업을 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1급의 3번 불러오시면 클리핑 마스크 사이에 낀가 들어가서 이 이미지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파일 다시 오픈 1급의 3번 열기. 이미지를 선택할 적에 셀렉션 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간편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위쪽에 모드를 라쏘라고 선택을 하시고 나는 요만큼만 원해 라고 범위를 대강 쭉 그려주시면 내가 원하는 아이를 알아서 잘 잡아줍니다. 다만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퀵 셀렉션으로 열심히 공들여서 문질문질 범위를 잘 잡아주셔야 되겠죠. 오브젝트 셀렉션의 경우에는 2020 버전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내가 시험 보는 시험장에 버전을 꼭 확인하고 가세요. 이동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은 1급의 3번이다 라고 해줬고요. 크기 조절하는 거 단축키 쓰시는 게 좋다라고 했죠. 컨트롤 T 눌러주면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쉬프트를 눌러야만 정비율로 크기를 바꿀 수 있었는데 최신 버전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기본적으로 정비율로 바뀌어요. 혹시라도 비율이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 1급의 3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라고 했으니까요. 레이어 잘 선택하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FX 선택을 하시고 베벨 앤 엠보스
깜빡깜빡 해보세요. 적용이 제대로 잘 됐는지 보시고 혹시라도 잘 찰까 못 느끼겠다라고 하시면 사이즈 조절해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쉐이프를 만들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텍스트 문자 도구 아래쪽에 꾹 누르고 계시면 커스텀 쉐입 숨어 있을 거예요. 흐물떡거리는 커스텀 쉐입은 위쪽에 옵션 확인하고 시작하셔야겠죠?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요. 필 색깔 들어있고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쉐이프에서 찾아다 쓰시면 될 텐데 시험장에서 여러분께서 원하는 쉐입들 한눈에 바로 보이는 버전이 있고요. 요렇게.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바로 보이지 않고 최신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와일드, 리프, 보트, 플라워 여기까지만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예전 사용했던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셔야 되는데요. 레거시 쉐입은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쉐이프라고 메뉴에서 따로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쉐이프 패널 열리면 3줄이 누르셔서 레거시 쉐입을 불러내시면 돼요. 레거시 쉐입으로 불러내시게 되면 이 아이들이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일일이 꺼내야 되는 귀찮음이 좀 있는데 일단 한번 꺼내 놓으시면 다음에 작업할 때도 계속 열려져 있으니까요. 한 번은 거치세요. 이렇게 폴더를 다 열어서 전등 모양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 모양에 대해서 색깔 하나만 줬죠. 전구가 색깔이 채워져 있는지 비어져 있는 건지도 꼭 결과물 보시고 확인을 하세요. 클릭해서 만들어줄 때 모양이 찌그러진다 싶으면 그때 쉬프트를 눌러주십니다.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색깔에 대해서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색깔을 칠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뜰 거예요. 여기에서 색상 339999 399 레이어의 스타일도 지시가 되어 있죠. 아우터 글로우 결과물과 비교를 해보시고 꼭 깜빡깜빡해서 그 차이값을 느껴보시고요. 오퍼시티에 대해서 거리값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갑니다. 리본 모양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만들어 보시고 모양이 찌그러질 때 나중에 쉬프트 눌러주세요. 쉬프트를 먼저 눌러주시면 앞서 만들었던 전등과 합체가 됩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 색깔값 CC66CC C6C 레이어의 스타일 주셔야겠죠? 드랍 섀도우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자에 대해서 타입 2 들을 거고요. 타입을 쓰실 때 세로로 써야 되니까 버티컬 타입으로 바꾸도록 하죠. 클릭하시면 위아래로 글씨 쓸 수 있게 준비가 됩니다.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크기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해서 색깔 값이 마음에 안 들 때 이렇게 색깔 자체를 클릭하시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떴어요. 여기에서 색깔 더블 클릭하면 색상 값 지정할 수 있었죠. 색상 값 쌍둥이 글자들은 축약해서 609라고 짧게 쓸 겁니다. 방향을 보시고 출력 형태에서는 이 위쪽이 파랗고 아래쪽이 빨갛죠. 그렇게 방향성이 다를 경우에는 앵글 값 바늘을 조절하셔서 위쪽이 파래요, 아래쪽이 빨개요 라고 방향성 맞춰주세요. 앵글 값 조절. 스트로크까지 같이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스트로크 체크할 거고요. 두께 값은 3. 거기에서 포지션이 아웃사이드인지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드로 되어 있으면 글자의 색깔 다 파먹어서 여기에 그라디언트 열심히 줬던 것들이 안 보이게 돼요. 아웃사이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필 타입 다시 컬러로 돌아올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는 F 6개 F 지시사항에서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결과물은 약간 흐물떡거리고 있죠. 이 친구는 버전에 따라서 요거를 글자 콩 찍어야만 여기 위쪽에 워프가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예전 버전의 경우에는 이 친구는 굳이 클릭을 하지 않아도 레이어만 선택하고 있으면 바로 워프 텍스트가 보이기도 해요.
또는 컨트롤 T를 누르면 우리 크기나 방향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글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 눌러주시면 여기에서도 웹 텍스트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여기에서 웹 타입을 고르실 수 있어요. 플래그 타입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 플래그에 대해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가로, 세로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밴드 값을 조절하셔서 마이너스 넣어주시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는 눈금자라든지 가이드라인은 안 보이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지워주시면 좋겠고요. 눈금자도 뷰에서 룰러스 꺼주시면 오롯이 오브젝트들만 남게 될 거예요.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남겨놓으신다고 해서 감점이 있는 건 아닌데 깔끔하게 정리하느라고 안 보이도록 수정했습니다. 파일 저장 포맷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죠. 커다란 건 400에 500 JPG로 저장할 거예요. 10분의 1로 40에 50 PSD로 저장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파일을 저장하실 때 세이브, 세이브 에즈, 세이버 카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 그냥 세이브 컨트롤 S라고 해서 저장을 하시면 GTQ 안에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이름 PSD 파일로 저장이 계속 되고 있을 거예요. 다만 최종적으로 큰 이미지는 JPG이기 때문에 이대로 저장하시면 안 되겠죠. 파일을 Save As 혹은 Save Copy라고 선택하셔서 포맷을 JPG라고 바꿔주세요. 뒤쪽에 카피라는 말이 붙어 있어서 이 친구들 불필요한 말들은 지워주시고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포맷 정확하게 선택한 다음에 저장하시면 이렇게 큰 이미지 저장이 끝났습니다. 작게 줄이는 거 PSD의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이미지의 사이즈를 40에 50이라고 10분의 1로 줄여주시면 조그맣게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죠? 파일을 세이브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작게 줄인 것도 마무리가 돼요. 파일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불러와 볼게요. 파일에 오픈이라고 해서 JPG 크게 저장한 것과 PSD 작게 줄여서 저장한 거 둘 다 불러와 보겠습니다. JPG의 경우에는 이미지가 잘 보이는 대신에 레이어가 없어요. 이미지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이미지 JPG로 저장하라 라고 했던 거라면 PSD의 경우에는 이미지는 깨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10분의 1로 줄였기 때문에 다 깨져 보이는데 레이어들은 다 살아있어서 레이어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적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PSD 파일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불러오셔서 요거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가 400에 500짜리로군요. 파일 새로 만들겠습니다. 파일에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으시고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줄 거예요. 단위 픽셀 단위인 거고 확인을 해주시고요. 400에 500짜리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에 8비트 맞아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크리에이트 눈금자를 키도로 단축키 써볼까요? 컨트롤 R 누르면 눈금자가 바로 보일 거고요. 저는 화면에 꽉 채우도록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에 4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을 오픈이라고 해서 불러왔었는데요. 이렇게 창문을 따로따로 띄워놓으시면 비어있는 공간 보이시죠? 여기 비어있는 공간에 더블 클릭하면 바로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어요. 자, 이미지 폴더 가서 1급에 4번 불러왔습니다. 사이즈를 좀 비슷하게 맞춰오도록 할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폭을 400이라고 하면 높이가 너무 많이 쪼그라들죠? 높이를 500이라고 맞춰주겠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결과물을 이렇게 오른쪽에 200만큼 잎이 보이죠? 위치 대충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4번에서 가지고 온 거다 라고 정리할 거고요. 필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메뉴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위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는 앞서서 사용했던 걸 똑같이 또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저희는 새로 골라야 되니까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패치워크 찾겠습니다. 어느 그룹에 있는 건지 일일이 찾기가 귀찮으시다면 옆에 있는 리스트에서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패치워크. OK 단추 누르면 이렇게 네모지게 패치워크 처리가 됐고요. 색상 보정을 위해서 1급의 5번 불러오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5번 열어줄 거고요. 필요한 만큼 선택하도록 하세요. 오브젝트 셀렉션 없으신 분들은 퀵 셀렉션 선택해서 문질 범위를 계속 확장해 가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오브젝트 셀렉션에 너무 익숙해지시면 곤란합니다. 시험장에 오브젝트 셀렉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할 거고요. 위치, 색상에 대해서 빨간색과 녹색 계열로 보정하는 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색상을 따로따로 지정하겠습니다. 퀵 셀렉션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실 때는 브러쉬의 크기가 중요할 텐데 브러쉬의 크기는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확인하시고 작업하세요. 범위를 잘 잡으셨으면 이미지 메뉴에 가셔서 어저스트먼트 조정해 줄 겁니다.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요. 휴라고 하는 게 색깔 값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해 보시고요. 색깔 값을 세처레이션 높이시면 강하게 들어갈 거예요. 빨강색으로. 전체적으로 톤이 강하게 안 들어가면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제로 색깔을 넣기도 합니다. 셀렉트에서 디셀렉트 선택을 해제하도록 하죠. 반대쪽에 있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색깔을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퀵 셀렉션으로 원하는 만큼 문질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서 색상을 주실 수도 있어요. 레이어 패널 아래쪽에 보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조정해주는 레이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서도 휴 세처레이션 색깔값 바꿔주는 기능이 똑같이 있고요. 컬러라이즈라고 하는 아이를 콩 찍어서 강제로 초록색을 그리고 세처레이션 채도를 높여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지 메뉴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사용하셔도 되고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작업하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겠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1급의 5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그림자 주세요 라고 했네요. 자, 1급의 5번 너는 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FX 누르셔서 이너 섀도우 앞에 V체크 깜빡깜빡 하셔서 내부 그림자 잘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오세요.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다음 작업을 해야 위에 쌓인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1급의 6번 불러오겠습니다. 전 시간 관계상 계속 오브젝트 셀렉션 사용할게요. 여러분들은 퀵 셀렉션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게 해두세요. 쉐이프를 얹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하고 계신가요? 빌 색깔 들어있고 스트로크 선 없습니다. 쉐이프 클릭해서 쭉 만드실 때에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실 것 마우스 먼저 띄고 쉬프트는 나중에 띄어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셔야 색깔감 맞출 수 있었죠. 손에 대해서 99, CC 99, 9, C9
레이어의 스타일도 맞춰주셔야겠죠? 이너 섀도우. 꽃 모양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제작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율이 깨지면 나중에 쉬프트 눌러요. 쉬프트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떤 거에 해당하는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값을 넣어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꽃의 경우에는 두 송이가 똑같은데 색깔값만 다르니까요. 이렇게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컨트롤 J 눌러주시면 레이어를 바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옮겨보시면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당히 조절하시고 엔터 쳐서 마무리.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줄게요. FFC.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할까요? 타입 툴, 호리젠탈 타입으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하도록 하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꼴 레이어 스타일 쭉쭉 맞춰주세요. 에리얼에 볼드. 출력 형태와 같은 방향인지 그 방향성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앵글값 조절하시고요. 스트로크 같이 체크할 겁니다. 사이즈 3 똑같고 포지션 여기 바깥으로 아웃사이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아래쪽으로 볼록한 느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맞춰주셔야겠죠. 글자 레이어 선택했고요. 글자 도구를 들고 바로 활성화가 되는 분들은 바로 눌러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글자를 이렇게 콕 찍어야만 활성화가 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크리에이트 웹 텍스트 이용해서 스타일을 위쪽은 평평하고 아래쪽은 볼록한 친구 아크 로워 여기서 밴드 값 조절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비슷하게만 맞춰주시면 돼요. 오케이.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지금은 커다란 400에 500 상태니까요. 요거는 JPG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GTQ에서 계속 저장할 때 PSD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요 아이를 파일 Save as 또는 Save a copy라고 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파일의 형식 보시면 JPG 이렇게 선택하셔서 파일의 이름 뒤쪽에 카피라는 말 쓸데없이 붙어 있으면 띄워주셔야 되겠죠. 지우고 JPG로 저장합니다. 큰 이미지 저장은 끝났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사이즈만 줄일게요.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 40에 50짜리로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 다시 한번 세이브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릅니다. 600에 400으로 만들어 볼게요. 파일에서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하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예요. 단위가 픽셀 단위이죠. 600에 400짜리로 값을 넣을 거고요. 레졸루션 해상도 72입니다. 컬러 모드 RGB 8비트짜리예요. 백그라운드는 어떤 색깔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크리에이트 눈금자 보일 수 있도록 단축키 쓸게요. 컨트롤 R 눌러서 배경에 대해서 색깔이 지시가 되어 있네요. 물감부터 짜도록 할게요. 콩 찍어서 색깔값 주겠습니다. FFCC00FC0 주황 계열이죠. 그 색깔로 가득 채울게요. 에디트에서 채워줄 거거든. 필 정경색 포어그라운드 물감 짜놓은 걸로 오케이. 1급에 7번 불러오도록 할까요?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에 7번 열어주겠습니다. 이미지가 우리 거 종이보다는 커 보이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맞췄더니 높이가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오케이.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레이어에 대해서 이름 안 바꿔도 되지만 저는 1급의 7번입니다 라고 그때그때 바꿔놓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블렌드 모드라고 하는 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랑 섞어주기 위한 기능인데요.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노멀하게 보세요 라고 블렌드 모드가 노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멀티플라이라고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멀티플라이를 찾으시면 돼요. 노란색이 묻어나죠?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80%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거 역시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오퍼시티 100%로 진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걸 값을 80이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1급의 8번 불러올까요? 필터 줄 거고요. 레이어 마스크를 씌울 거기 때문에 요만큼 꼬마 친구만 불러오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데리고 와서 레이어 마스크로 가려줄 겁니다.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 폭을 600이라고 했더니 높이가 400으로 뚝 떨어지는군요.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게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8번이다 라고 정리를 했고요. 필터를 먼저 주도록 할까요? 필터 메뉴 가서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 쓰셔야 새로운 거를 찾는 거예요. 필름, 그레인, ABCD 순서에서 찾는 게 더 빠르겠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져 있는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죠.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지금 하얀색 마스크를 썼더니 내 거 이미지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다 잘 보이고 있어요. 결과물에 보시면 요 꼬마 친구만 잘 보이고 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안 보이게 가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 뒤에 있던 책꽂이가 보일 테니까요. 여기에서 레이어 마스크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드럽게 가려줄 테다 라고 그라디언트 도구 쓰겠습니다. 그럼 위쪽에 그라디언트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죠. 마스크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된 것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 만약에 흰색 검정색이 아니라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베이직에 가셔서 가장 기본값 흰색과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보이는 부분 요 오른쪽 하단이 보여야 되니까 여기를 흰색으로 둘 거고요. 안 보이게 가려주는 부분 저 왼쪽 상단은 안 보이게 가려줄 거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처리할 겁니다. 그럼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부분부터 위쪽으로 대각선 드래그를 해주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보이는지 확인하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네요. 요 선의 경우에도 버전에 따라서 안 보이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럼 그냥 여러 번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1급의 9번. 이 이미지는 이렇게 액자 안에 그림이 잘려서 들어가 있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이 필요하군요. 얘는 이대로 통으로 그냥 들고 올게요. 레이어의 이름은 1급의 9번. 액자에다 넣은 상태에서 그 위치를 좀 맞추기 위해서 먼저 필터 작업을 하진 않을게요. 일단 1급의 10번을 불러와서 필요한 만큼 이 액자와 꽃을 잘 잘라오겠습니다. (1급의 10번) 이미지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적절히 조절하시고요. 여기에서 요 하얀색의 액자 부분만큼만 1급의 9번 이미지가 비쳐 보여야 되는 거니까 그만큼만 잘라서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클리핑 마스크 재료 요만큼만 필요하다라고 범위를 쭉 잡아주도록 할게요. 그거 잘라주는 칼의 역할을 하는 친구를 컨트롤 J 눌러서 따로 복사를 해놨습니다. 얘의 이름은 레이어 이름을 클리핑이라고 잘라주는 재료로 쓸 거예요. 그리고 요 아이 위쪽에다가 잘라질 그림 1급의 9번을 얹어줄게요. 그러면 잘라주는 칼날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밑에 잘리우는 그림이 그 위에 얹어집니다. 잘리우는 그 그림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려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크기를 비슷하게 컨트롤 T 눌러서 조절하시고요. 나무 밑둥이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큼 나무 밑둥까지 표현을 해줄게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엔터. 이 상태에서 필터,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아이를 줄 거예요. 그러면 1급의 9번이라고 하는 이 레이어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라고 하는 메뉴 아래쪽에 있는 필터 갤러리에서 찾겠습니다. L로 시작하는 렌즈 플레어를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필터 갤러리에는 없는 겁니다. 캔슬하고 나올게요. 대신에 필터라고 하는 메뉴 콕 찍으시고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도 다 필터예요. 여기서 렌더에 가시면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기능이 있군요. 클릭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 보시고요. 결과물에 보면 나무 밑둥과 꽃 사이 이 부분이죠. 그러면 그 빛이 반짝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드래그해서 요쯤이다 라고 맞춰주시면 돼요.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빛이 퍼지는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좀 많이 산화가 된 것처럼 보이죠? 자, 저는 105짜리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50mm짜리로 해서 이렇게 더 빛을 밝게 표현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강하게 들어갔네요. 컨트롤 Z 취소하고 값을 다시 낮출게요. 1급의 9번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1급의 9번에다가 주시게 되면 1급의 9번은 이렇게 큰 이미지인데 이 액자만큼 잘린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림자가 져봤자 안 보이겠죠? 저희가 요만큼 잘라서 보겠다라고 클리핑 재료를 썼잖아요. 이 클리핑이라고 하는 친구에다 대고 레이어의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너 섀도우. 그럼 그림자가 이렇게 진 거 확인되시나요? 1급의 10번에 대해서 아우터 글로우 드랍 섀도우 두 가지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정확하게 잘 선택하시고 FX 가서 드랍 섀도우와 아우터 글로우 효과가 제대로 잘 보이는지 꼭 깜빡깜빡해서 확인을 좀 해보세요. 1급의 11번 불러오기 위해서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을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가 레이어들을 얹어주겠다. 1급의 11번. 일급의 11번에 대해서는 색상 보정해 주세요. 빨강색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연필들 중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이 친구가 빨강색이로군요. 범위 잘 잡으시고요.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을 빨갛게 휴값 왔다 갔다 해서 주시고요. 컨트롤 D 영역 해제하겠습니다. 레이어에 스타일 적용된 대로 바꾸셔야 되겠죠? 스트로크 두께값을 5만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지시했으니까요. 우리도 필 타입을 그라디언트로 바꿀 거고요. 색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뿅 찍으면 그라디언트 에디터 뜨죠. 여기에서 물감의 색깔 더블 클릭하면 색깔 지정할 수 있었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투명하게 바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물감의 색깔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투명도는 위쪽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색깔은 어떤 게 있는지 상관은 없는데 일단 투명하게 줘야 되겠다라고 이 친구 오퍼시티 100% 불투명하게 돼 있죠. 요거 빵 퍼센트라고 하면 투명하게 바뀌면서 노란색이 이렇게 왼쪽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물에 보셔도 요 위치 방향성 맞춰주셔야 되겠죠. 결과물을 보시고 방향을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왼쪽이 불투명하고 오른쪽이 투명하다라고 하는 앵글값 조절해서 마무리 지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예쁘게 선택을 하십시오.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으면 쉐입들 얹어줄 거고 그리고 글씨 얹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커스텀 쉐입
갈 거고요. 위쪽에 옵션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해요. 필 색깔 들어있어요.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모양을 찾아주도록 하죠. 쉐이프에 대해서 오퍼시티 불투명도 80%라고 하는 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요 오퍼시티 얘기하는 거니까요. 레이어 스타일에서 적용하시는 거 아닙니다. 꼭 레이어 패널 자체에서 오퍼시티 값을 수정해 주세요. 쉐이프 만드실 때 쉬프트 먼저 누르지 않습니다. 일단 그려보시고 모양이 찌그러지면 나중에 쉬프트 눌러주세요. 퍼즐의 경우에는 하나 잘 만들어서 복사해 쓰시면 되겠죠. 하나의 퍼즐 레이어 스타일까지 적용하시고 컨트롤 J 눌러서 복사합니다. 이동 도구 눌러서 이렇게 옮겨 보시면 하나 더 생긴 거 확인되시죠?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나 방향 다시 조절해 주시고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을 맞춰줍니다. 글씨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타이핑 하도록 하죠. 글자 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다면 어떤 게 큰 건지 어떤 게 작은 건지 파악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 색상에 대해서 지금껏 두 가지만 사용했는데 세 가지 색상 지시가 되어 있네요. 이쯤에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마우스 갖다 대시면 손가락 모양 나올 때 그때 클릭하시면 추가가 될 거예요. 이렇게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하셔서 방향이 위쪽이 초록색이고 아래쪽이 주황색이죠. 방향성 꼭 앵글값 확인하시고요. 언급이 되어 있는 것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위아래로 볼록한 느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웹 텍스트 작업하셔야 됩니다. 컨트롤 T 눌러주면 최신 버전에서는 여기에서도 웹 텍스트가 있었죠. 클릭하셔서 모양을 워프 찾으시면 됩니다. 위아래로 벌지. 밴드 값이 너무 크니까 요거는 숫자 값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빼줘야 되는 경우도 있죠. 두 개만 필요하고 중간에 낀가 있는 아이는 필요 없다 싶으시면 창밖으로 그냥 끌어내시면 돼요. 색깔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지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효과가 빠진 게 없는지 이미지들의 배치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파일을 저장할 때 두 가지 버전으로 저장하죠. 커다란 이미지 JPG로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계속 중간중간 저장하고 계신 거 맞죠?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은 계속 저장하시면 PSD 형태로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커다란 거는 JPG이기 때문에 파일을 Save As 또는 Save a Copy라고 하셔서 포맷을 꼭 JPG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파일의 이름 쓸데없이 카피라는 말이 붙어있는 분들은 이 친구들은 꼭 지워주시길 바래요. 그렇게 해서 커다란 이미지 저장이 끝나면 PSD 파일은 크기 줄이는 거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가시고 60으로 바꿔주시면 높이도 40으로 바뀌죠.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조그맣게 PSD 파일로 저장됩니다. 네 번째 문제도 600에 400짜리죠.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서 새로 만듭니다. New. 파일의 이름 줄 거고요. 단위가 픽셀 단위인 거 꼭 확인하셔야겠죠. 600에 400짜리입니다. 레졸루션 72, 컬러 모드 RGB의 8비트예요. 백그라운드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크리에이트. 동그라미 1번 배경의 색깔 지시가 되어 있네요. 정경색을 하나 콩 찍어서 색깔값 996699969 색깔을 가득 채울 거죠. 에디트에서 채워줄 거다. 필, 포어그라운드, 오케이. 보라색으로 채워졌네요. 패턴을 만들도록 할 건데요. 패턴이라는 건 반복되는 아이죠. 무늬가 반복되는 거 여기 보시면 달림하고 토끼하고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크기를 가늠하시려면 자를 하나 가져가셔서 이렇게 선을 쭉쭉 뽑아 보세요. 첫 번째 달과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이렇게 달 끝자락을 쭉쭉 뽑아서 어느 정도 간격 배치가 되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40 정도? 30 정도 되는 것 같죠? 30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가로 높이도 이렇게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달들을 쭉쭉쭉 뽑아서 높이 값을 보면 요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30에 50짜리로 하나의 모듈 만들어서 거기다가 달과 토끼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New. 저장을 할 건 아니니까 이름은 주지 않겠습니다. 단위가 픽셀 단위이고요. 윕스는 30, 하이트 높이는 50으로 할 건데 이번에는 배경 신경 쓰셔야 해요. 배경 색깔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배경은 트랜스퍼런트라고 투명으로 선택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요거 아트보드라고 하는 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흰색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트보드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세요. 조그맣게 만들어진 친구 여기 너무 작아서 달과 토끼 그려줄 때 좀 안 보이겠죠? 손바닥 도구 더블 클릭해서 장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입에서 위쪽에 옵션 보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고 필 색깔 들어있을 거고 스트로크 선은 없을 겁니다. 쉐이프 콩 찍어서 달림을 우선 찾을까요? 클릭해서 쭉 만들어 주실 때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을 하시고요. 달림에 대해서 색깔 값이 지시가 되어 있죠.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깔 값 FC6 토끼도 찾겠습니다. 클릭해서 쭉 당기시고 비율 깨지지 않게 쉬프트 나중에 눌러줄 거예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F 흰색이죠. 달과 달 사이 여기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아래쪽에 빈 공간을 좀 많이 뒀습니다. 얘를 패턴으로 등록만 하면 되겠죠? 불투명도에 대해서 80이다 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저장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투명도를 이렇게 도형에다 씌워줄 때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에디트에서 Define 패턴, 패턴의 이름을 주도록 하죠. 이름을 토끼 달 모양이라고 OK해서 정리해 줬으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창은 닫겠습니다. 저장할 필요는 없고요. 이미지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2번 열기.
이미지의 사이즈가 좀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가서 600이라고 바꾸면 높이도 400이라고 똑 떨어지네요. 이동 도구 눌러서 그러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아요. 레이어의 이름 더블 클릭해서 1급의 12번이다 라고, 점수는 해당되지 않지만 나중에 찾기 편하라고 이름을 정리를 좀 해두고 갈게요. 블렌드 모드,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과 섞어줄 건가 봐요. 레이어 패널에서 노멀하게 라고 되어 있는 걸 콩 찍어서 오버레이. 보라색이 살짝 묻어나죠?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서 세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아래쪽에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진 게 레이어 마스크죠. 이 친구를 콩 하고 찍어주면, 마스크는 가려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나의 플립들이 잘 보이고 있어요.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인데 검정색 마스크를 써야 얘네들이 이미지가 사라지면서 뒤쪽에 있는 보라색 배경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세로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위아래 방향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주시면 되겠죠? 레이어 마스크 선택하시고요. 부드럽게 정할란다 그라디언트 누르시면 위쪽에 색깔, 마스크에서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색깔이 들어있다면 콩 찍어서 흰색 검정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보여야 되는 플립은 여기죠. 흰색으로 보이도록 해주면 되겠고요. 위쪽은 안 보이게 보라색으로 지금 가려진 거 보이시죠? 여기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검정색으로 칠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흰색부터 시작하는 그라디언트니까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되겠네요. 클릭 드래그해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버전에 따라서 이 막대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결과물 비슷하게 반복적으로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1급의 13번. 이미지의 크기가 커 보이니까 이미지 사이즈 600이라고 바꿔주면 높이도 비슷하게 줄어들죠. 이동 도구 눌러서 끌어다 놓을 거고요. 원본은 닫겠습니다. 저장하진 않을 거예요. 레이어의 이름 1급의 13번. 1급의 13번에 대해서는 필터, 드라이 브러쉬 주고 난 다음에 여기도 레이어 마스크 대각선 방향으로 씌워라 라고 되어 있네요. 필터 메뉴 가서 필터 갤러리 아래쪽에 있는 거 선택합니다. 드라이 브러쉬 찾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패널에서 네모의 구멍이 빵 뚫어진 친구가 레이어 마스크다 라고 했었죠. 하얀색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내 거 이미지가 다 보이고 있고요.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라고 했어요. 우리의 이 벽면이 왼쪽 상단은 잘 보이고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침대는 안 보이고 있죠. 그러면 여기가 흰색으로 표현될 곳, 여기는 검정색으로 가려줄 곳이라고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 선택했고요. 그라디언트 들을 거고요. 그라디언트의 색깔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바뀐다. 보여줄 곳은 여기고 가려줄 곳은 저기다 라고 해서 드래그 쭉 해주시면 되겠죠. 1급의 14번. 1급의 14번에서 레이어 스타일, 아우터 글로우, 이너 섀도우 두 가지 빠짐없이 넣어주세요. 일 1급의 14번에 대해서 필터, 텍스처라이저, 레이어 스타일도 베벨 앤 엠보스, 필터 가서 필터 갤러리 찾겠습니다. 텍스처라이저. 순서를 보아하니 요 화분보다 더 아래쪽에 깔려 있죠? 나중에 잊지 말고 레이어의 순서 맞춰 주셔야 합니다.
1급의 16번에 대해서는 색상 보정, 녹색 계열로 보정하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는 빨강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었군요. 이미지 메뉴에서 어저스트먼트, 휴 세처레이션 색깔 값을 녹색으로 바꿔주세요. 언급은 없지만 그 외에 출력 형태는 참조해서 만들어라 라고 했죠. 1급의 17번 이 친구도 필요한데요. 요거 얼마만큼인지 잘 선택해서 출력 형태처럼 배치를 하면 되겠죠. 이미지 배치가 다 끝났네요. 레이어의 순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1급의 14번 제가 가구를 안 가지고 왔나 봐요. 이미지의 배치가 다 끝났습니다. 쉐입들을 얹어주시면 될 텐데요. 쉐입 중에서 커스텀 쉐입 말고 펜으로 제작하는 친구 먼저 작업을 할게요. 펜으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색깔값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죠. 보라색과 파랑색 이 두 가지는 펜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패턴을 다 씌워줬군요. 색깔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레이어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배경들이 있으면 산만하니까 레이어는 눈을 감겨놓고 펜 작업을 좀 하도록 하죠. 이 정도에다가 전등 갓을 줄 거고요. 이 아래쪽에다가 전등의 몸통 만들겠습니다. 전등 갓은 사각형 이용해서 그리는 게 더 빠르겠네요. 렉탱글 툴 이용할 거고요. 위쪽에 옵션 보세요. 쉐이프 레이어 만들면서 할 거예요. 필 색깔 들어있는데 아무거나 색깔 잘 보이는 색깔로 선택을 하도록 하죠. 선은 굳이 필요가 없죠. 그리고 모퉁이가 살짝 둥글었으면 좋겠어요. 레디어스 값을 5에서 10 사이로 주시면 살짝쿵 둥그러질 겁니다. 나중에라도 다 조정이 가능하니까 일단은 모퉁이가 살짝 둥글어요 라고 작업을 하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요만큼이라고 쭉 전등 갓을 만들어 줬고요. 이렇게 코너 위젯이 보이는 분들은 드래그해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너 위젯이 안 보이는 분들의 경우에는 프로퍼티 속성 창에서 그 값을 일일이 수정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모퉁이의 둥글기 값으로 수정도 가능하다. 옛날 버전의 경우에는 이게 조절이 없기 때문에 CS 버전의 경우에는 애초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돼서 요거는 실수 잘못 만들었다 그러면 컨트롤 Z 취소하고 모양이 예쁠 때까지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만큼에 대해서 저만큼에 대해서 방향을 이렇게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두 개의 점만 파랗게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조절하시고요. 반대쪽도 두 개만 선택해서 왼쪽으로 빼도록 하죠. 사각형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추가할 거니까요. 위쪽에 뉴 레이어가 아니라 컴바인이라고 바꿔주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모퉁이가 둥글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면 만들어서 코너 위젯으로 조절하실 수도 있고 프로퍼티 속성에서 없습니다 0이라고 값을 바꿀 수도 있어요. 두 개의 레이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선이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안 예쁘니까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위쪽에 패스 오퍼레이션에서
더한다, 뺀다, 머지 쉐이프 정리한다.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색깔값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값을 넣어줄 수 있죠. 333399 339 하나의 전등값이 만들어졌고요.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은 레이어를 따로 만들어줍니다.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합니다. 펜툴 위쪽에 옵션, 쉐이프, 색깔 있어요, 선 없어요.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요. 클릭해서 반만 만들겠습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점 하나하나 수정도 가능해요. 다만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수가 특별히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의 모양이 만들어졌으면 빠르게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세요.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깔값 맞춥니다. 9966cc, 96c. 패스 셀렉션 너를 이라고 통으로 선택하셔서요. 왼손으로 Alt 누르면 더하기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질질질 끌고 갈 거고요. 컨트롤 T 눌러서 선택이 된 걸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젠탈 좌우로 대칭시켜 줍니다. 엔터 쳐서 마무리할 거고요. 중간에 선 지나간 거 예쁘지 않으니까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긴 한데 합쳐지지가 않았죠? 위쪽에 펜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펜툴 누르시면 옵션 보입니다. 새로운 레이어가 아니라 만들어진 거 머지 쉐이프 합쳐줄 테다 라고 하면 중간에 선 그려져 있는 거 없어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봤는데요. 그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더 추가가 됐네요. 새로운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서 이름을 패턴이라고 바꿀게요. 패턴을 전체를 다 씌워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등만큼만 씌워줘야 되니까 범위를 잡아줄 때 썸네일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요만큼만 선택된다 라는 거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에 있는 거 추가하면서 선택할 거니까 왼손으로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눌러서 전등 값 부분을 콩 찍어주면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이 됩니다. 그 선택된 거 패턴을 씌워줄 거니까 패턴 레이어 보고 계신 거 맞죠? 칠해줄 거예요. 에디트에서 필 채워줄 겁니다. 컨텐츠는 패턴으로 라고 바꿔주시면 패턴 저희가 저장했던 거 제일 끝자락에 달린 모양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해서 이렇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반짝거릴 필요 없으니까 선택 해제 컨트롤 D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펜 도구 이용해서 제작한 거 드랍 섀도우 레이어 스타일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패턴대로 두시고 펜으로 그린 아이만 레이어 스타일 드랍 섀도우. 이제 모든 레이어 눈 떠도 되겠죠?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 선택하고 그 위로 오브젝트들이 쌓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커스텀 쉐입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만드실 때 모양 찌그러지지 않는다. 쉬프트 나중에 눌러 주셔야 해요. 먼저 눌러 주시면 다른 레이어랑 합쳐집니다.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색상값 맞춰 줄 거고요. 이너 섀도우 그림자 잘 들어갔는지 깜빡깜빡 확인을 해 보실 것. 불투명도에 대해서는 레이어 패널에 있는 오퍼시티 조절하셔야 된다 라고 했었죠. 더불어서 아까 우리 패턴의 경우에 불투명도가 80입니다 라고 지시되어 있던 거 패턴 레이어 선택하셔서 오퍼시티를 80이라고 농도를 좀 낮춰주도록 할게요. 쉐이프는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컨트롤 J 복사하셔도 되고요. 이동 도구 누른 상태에서 왼손으로 Alt 누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쌍둥이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거를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셔도 괜찮아요.
색깔이 혼자 달라 보이죠? 다른 아이는 색상,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트로크 색깔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타입 2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고 타이핑하죠. 부분적으로 크기가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 어느 부분에 대한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파악을 하셔서 적용하셔야 합니다. 스트로크에 대해서 앞서서 문제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이용해서 투명도 바꿔줬던 부분, 요건 다시 원상복구 시켜야 되겠죠? 귀찮으실 경우에는 그냥 리셋 투 디폴트라고 하시게 되면 초기 값으로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초기 값으로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차근차근 하나씩 맞춰주시면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라든지 배치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해 주세요. 저는 전등갓이 조금 크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 친구들만 따로 선택해서 위치나 크기 조절하겠습니다. 패턴, 그리고 컨트롤 요거하고 컨트롤 요거하고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해서 이동 도구 끌어다 놓을게요. 배치가 다 끝났으면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파일을 저장할 때 포맷 두 가지죠. 중간중간 저장을 하고 계신가요? 파일 세이브에서 저장을 하시면 GTQ 안에 파일이 PSD 파일로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600에 400짜리로 저장하는 건 JPG죠. 파일을 Save As 또는 Save a Copy라고 하셔서 포맷을 JPEG라고 하는 걸 찾으세요. 여기에서 뒤쪽에 필요 없는 카피라는 말은 지우시고요. JPG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크기를 10분의 1로 줄여서 PSD 파일로 한 번 더 저장하셔야 되겠죠. 이미지 사이즈 60에 40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줄어든 거 확인하시고 파일을 세이브해서 PSD 파일은 작게 줄인 거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년 3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